문영배는 어떤 사람이냐? 아, 여기 나왔네요. 문영배가, 저도 이 글을 읽고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유엔군 묘지. 전 세계에 유엔군 묘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이제 남구, 용호동 가는 그 인근에 있는데, 감만동 가는. 거기가 뭐냐 하면요. 옛날에 6.25 때 미군 그 군함들이, 함정들이 막 접안하는 그 인근입니다, 인근. 그 평지인데. 그래서 전선에서 부상당했거나 전사한 유엔군들을 막 부산 쪽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로 보내려면 배를 태워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지인 부산에서 다 이렇게 안장을 했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유엔군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묘지는 가보면은, 제가 이거 문영배 이 SNS 글을 읽고 제가 참 놀란 게,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유엔군 묘지를 가봤겠죠. 저도 당연히. 그리고 유엔군 묘지 관리하는 유엔군 묘지 관리하는 거기 부서에 홍보실장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깨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막 줄줄줄 나와요, 그냥.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거기에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유엔군 소속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전사한 나이가 원래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이를 속여가지고 16살 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전사해버리는 그런 유해들이 안장되어 있는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캐나다, 프랑스, 이런 데서 온 케이스인데, 미국, 16살쯤 되면은 신체적으로는 그냥 18세나 20세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약간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어떻게 16살인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와서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 작전에 투입한다는, 그게 어떻게 왔을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 한국 전쟁에서 그냥 희생돼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군 희생자들은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적화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김정은 밑에서 손가락 빨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16살, 17살 이런 전사자들의 그 묘비를 보면 가슴이 정말 무너지죠. 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우리 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정말 티네이저는 티네이저. 16살, 17살이면. 그런 그 당시 아이들이 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겠다고 총 들고 나갔다가 전사당해서 본인의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부산에 안장돼 있다. 유엔군 묘지에.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유엔군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영배는 뭐라는 줄 아세요? 문영배. 14년 전에 무슨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썼느냐. 14년 전 블로그 글입니다.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나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즉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얻는 것보다 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이 소리 아니에요? 이 문법이? 즉 주어가 16개국 나라에서 온 유엔군 참전 용사들 아닙니까?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죠? 북한 애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북한 애들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어쩌고 저쩌고. 중국 애들은 뭐라고요? 항미 원조 전쟁이라죠. 미국에 대항하고 미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북조선을 도와줬다. 항미 원조. 중국 인민해방국과 북한 인민군의 논리를 지금 문영배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자가 도대체 국가관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앉아있다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논할 수 있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니들 왜 왔니?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니들 왜 왔어, 바보처럼. 전쟁으로 통일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건 평화야, 평화. 그 평화는 어떤 평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 적화 통일 평화 아니야. 이 문영배 이거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거. 아주. 이 문영배 심각해요. 그래서 언론 비판이 쏟아졌는데 매일신문이 뭐라고 했느냐. 문영배 재판관님, 유엔군이 전쟁광인가요? 전쟁광이 누군데? 김일성의 모태동 스탈린이 전쟁광이잖아. 그 문영배 니는 지금 김일성이 스탈린 모택동이를 칭송하고 있네. 이런 제아의 기사에서 문장 순서와 문맥 구조상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로 읽힌다. 문대행의 해명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맥을 봐라. 유엔군이 왜 이 땅에 왔느냐고 물었으면 유엔군을 지칭한 것이 갑자기 북한이 왜 나오냐. 유엔군이 전쟁광처럼 묘사되었다.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냐? 해명은 또 이렇게 했어요. 해명은 뭐라고 했느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지칭한다.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12년 동안 그 글에다 그러면 갈로 열고 이건 북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해놔야지. 그동안 엉뚱한 소리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야, 변명은. 참,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평화 통일을 강조하는데 헌법재판관이 이런 소리를 하면 되냐 이거예요. 즉 국회 국정조사 등 공식적 조사를 통해서 문형배라는 자가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조사해야 된다. 어디다가 지금 사실상 이거 용공론자네, 용공론자. 저는 사실은 복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소셜 케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좀 어려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는 저는 주로 뭐 그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공급은 스스로의 뭐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이라든지 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인비지블 핸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신뢰하지만 케인즈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불황이 왔을 때, 공황이 왔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댐 건설도 하고 고속도로도 깔고 하면서 SOC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 불황을, 이 디프레션을 탈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문영배류의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저기 파주, 경기도 파주 적성에 있는 중공군 묘지가 있어요. 제가 그 옛날 취재하면서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찍으러 간 적이 있어요. 중공군 묘지가 있어요. 그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아니,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왔던 적성국가의 군인들 묘가 한국에 있는데 그거 문재인 때 뭐 또 이 몇 구 인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중국이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그죠?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근데 문영배 같은 이런 사람 글 보면은
저런 사람들 만 전쟁 나면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요번에 뭐 국회 와서 눈물 찔찔 흘리는 똥별들이나. 안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고 무슨 인권이 있고 대한민국 체제가 있냐고. 대한민국 무너지면 끝인데. 저 베트남에서 봤잖아, 우리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월남, 월맹구리 쳐들어오기 전에 월남에서 정부 뭐 비판하는 집회라든지 뭐 스님들 뭐 완전히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성직자들, 신부님들, 뭐 목사님들, 뭐 언론인들 뭐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월맹구 내려와서 1차 처단 세력이 그게 바로 왜? 자본주의 물에 드는 애들은 그 떼국물이 빠지지 않아.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이니까 1차적으로 다 처단 대상이에요. 예? 지금 탄핵 찬성하는 세력 중에 상당 부분 뭐 언론인들도 있고 뭐 법조인들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좀 배웠다는 먹물 좀 튕겼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면 1순위야. 그거는 처단 1순위. 예? 그걸 왜 모르지? 그래서 스탈린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멍청한 바보들. 멍청한 바보들. 그게 바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자본주의 체제의 인텔리들을 멍청한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멍청한 바보지. 지 혼자 헛똑똑이. 지 혼자 똑똑한 거예요. 지 혼자 책 읽고 막 망상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언론 자유, 인권, 성소수자의 권리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아, 문영배 진짜 스트레스 준다.